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종목 영상과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또 시장이 아무래도 반등을 또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차트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뭐 저기 조비, 이제 곡물 쪽으로 조비나 그 곡물 섹터 자체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박셀바이오 그리고 일동제약 주의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원전 관련된 영상도 올렸었죠. 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영상과 신폰제약 조심하라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제가 올리는 종목을 이제 그냥 묻지마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 차원으로 올리는데 종목을 막 묻지마 매수를 올리고 그리고 그냥 이 종목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취지와 좀 어긋나잖아요. 그저 공부 목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 차원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요. 삼성전자는 이제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HMM 포함해서 해운 관련주 섹터가 돈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1조 7천억, 1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네요. 엄청난 돈의 규모가 슈팅으로 쏘면서 상승을 했어요. 한 방에는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항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이게 17초짜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거대한 사실은 슈팅이 나오기 힘들어요. 20% 이상 급등 여기 나오고 박살났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주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우리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이 하락한 위치에서 이 포지션 이 밑에 있는 위치에서 그만한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같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얘네가 교묘한 게 뭐냐면 어제는 셀트리온 제약 들어온 거 아시죠? 어제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동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위치상으로 이 저항대를 소화하는 그림으로 와준 겁니다. 이 롱바디 연봉을 먹어준 거예요. 이 매물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만 원 이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 위에도 뭐 12만 5천 원도 갈 수 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술적 영역입니다. 시장에 별일 없으면요. 뭐부터 살까요, 사람들이? 네, 이제 시장 좀 안정되네. 아, 이제 좀 하락 끝났나? 그럼 뭐부터 사겠습니까? 네, 우량주부터 주워 담죠. 저평가 우량주.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HMM은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왜냐하면 수급이 엄청난 수급이고 뭔가 다급하게 올라가요. 물론 지금 글로벌 이슈가 나름 잡혀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오는 주식은 아니다. 평범한 주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운송이나 해운 쪽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도 어쩌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약간 오버페이스로 달렸어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로 달려서 이게 급등주 유형은 아니잖아요. 급등주처럼 움직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급등주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상한가 치고 막 급등하고 갭상승해서 전고점 탈환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이 성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이제 좀 열렸다고 봅니다. 시장이 또 태클만 걸어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피가 우리 구독을 얼마 안 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예전과 완전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코스피답지 않게 급등주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하면 튀어 오를 수 있는가? 실적이라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코스피는 진짜로 우량한 기업들이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줘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실적보다는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거래 보십시오. 많이 슈팅이 나오고 돌파가 나왔어요. LG전자, 삼성전자, 여러 기타 등등 코스피 200 종목들이 다 매집이 들어왔어요. 전 그걸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집으로 관점으로 보면 오늘 HMM 움직임이 납득이 되는 거죠. 이거 급등주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량주가 무슨 이렇게 움직입니까? 20% 이상 슈팅 내고 거래 돌파하고. 이거 분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 1분봉으로 보시면 이 움직일 때마다 차트 움직임을 보세요. 거래량만 보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한번 여기서 수급이 붙었어요. 그리고 죽였다가 이 수급 보이시죠? 돌파 수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VI 체결을 하면서 VI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 돌파 보이시죠? 그리고 어디? 또 여기 돌파, 거래량, 돌파를 누가 만들어내요? 이거 세력이 만들어내야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봉상으로 파동 원리는요. 세력이 쏘고 해서 20% 이상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한가 가는 거예요. 상한가 닫힐 때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상따하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개미가 투자하면서 상따 시장가로 박지 않아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포착하고 이제 호가창이 막 정신없이 움직일 때 그때 상한가 체결된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상한가 따라잡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야 이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HMM에 어떻게 세력주가 들어올 수 있냐?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이 거대한 주식에 이런 식으로 돌파 슈팅이 나온다는 것이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믿기지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의 세력주처럼 급등 유형처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많이 눌렸잖아요. 이게 1년 정도 눌렸거든요. 그럼 세력주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누른다? 1년에서 2년 정도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간다라기보다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향으로 가면서 한 6개월 정도 보내면 전고점까지 도달해서 우상향 상승 그림이 또 한 번 신고가의 그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또는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거긴 하죠. 그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시장이 많이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들이 엮였긴 했지만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요. 이런 식으로 슈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떠한 스케줄에 맞춰서 분명히 돈을 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박셀바이오가 제일 골 때렸죠. 박셀바이오 저 이제 드디어 오늘 탈출을 했는데 수익으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박셀바이오가 지금 간암 임상 실험 이슈가 붙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이슈였죠? 이것도 제가 분명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애완견 시장에서 이제 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아니라 환견분들을 임상 실험 해드리는데 이 환견분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한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 본질에서 좀 흐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본질적인 거는 박셀바이오가 그 면역 항암 쪽이에요. 그래서 간암 쪽으로 그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오늘 들렸던 거고요. 그게 진짜예요. 면역 항암. 환견 시장은요. 강아지 애완견 시장은요. 물론 엄청 크지만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셀바이오가 그게 중점적인데 세력이 오늘 이걸 토대로 상승시키니까 어때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방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호재가 아무리 있어도요. 원래 있었어요. 박셀바이오가. 아무리 있어도 호재가 있어도 그냥 세력 마음이다. 세력이 올리고 싶고 갖다 붙이면 가는 거다. 지금 상한가 연속으로 나와도 안 이상한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주맥주예요. 왜요? 간단하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그 제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위드로 갔습니다. 이미 그냥 엔데믹이라고 하죠. 그냥 끝나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럼 끝나버리고 영업시간 연장시키면 뭐가 급등해야 돼요? 제주 맥주가 가야죠. 근데 안 가고 있죠. 이상하죠. 왜 안 가냐?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고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 받을 때 그때 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세력 마음이니까요. 지금 대선주 엄청 튀어오르고 대선주 난리 쳐야 됩니다.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세력이 안 보내니까요. 이런 적 저도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어떤 오더가 있었나 봐요. 지금 시장을 박살내고 누르고 압박 주기 위한 어떤 세력들의 전체적인 오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죠.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엄청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 대선주가 가만히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총선만 돼도 그렇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대통령 뽑는 시기에 관련주가 급등을 안 한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세력 마음인 거예요.
세력이 선제적으로 쏴줘야 대선주가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죽이려고 지금 최근 시장 굉장히 압박 주고 개미 쫓아내려고 난리를 아주 많이 쳤었죠. 그 선상에서 대선주도 죽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경험상이요.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자, 말이 많이 샜는데요. 아무튼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동시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멘트라든지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저기 코스피에 포함된 게 많습니다. 곡물, 그 에너지도 지금 코스피가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가가 상승할 때요. 유가가 지금 조정받아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조정 구간이에요. 차트적으로 보면. 근데 조정 안 받고 있어요. 한 번 받았다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천천히라도 계속 유가가 오르면요.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하면 코스피도 상승합니다. 같이 따라가요. 그 선상에서 HMM을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곡물 관련주 그리고 뭐 가스 관련주 SK가스라든지 뭐 저기 SK가스 공사죠. 네, 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거 보면 이제 이 전체적인 선상에서 이해가 지금 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종목들의 강세라기보다 코스피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섹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스틸 이쪽입니다. 스틸하고 철강 쪽. 이쪽도 주목을 안 받은 지 꽤 됐어요. 많이 눌렸고요.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많이 눌려있던 현대차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에 포함되면 현대차도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가 맞아요. 막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게 잡주나 급등주나 우리가 기존에 알던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대형 섹터들, 대형주들이 지금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적으로 봐야 될 게 또 항공주죠. 항공주 하면 예전에 한진칼 떠오르네요. 한진칼 비롯해서 또 뭐 그 아시아나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호재가 막 터져요. 중간중간에 호재가 막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HMM 이거 하나만으로 약간 제가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제약 쪽은 약간 기술적 반등 자리입니다. 오늘 박셀이라든지 신풍이라든지 그 외 한국 BNC도 시간 외에서 상승했는데 이거 다 그냥 기술적 영역 자리예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오주가 너무 많이 밀렸다.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정부에서. 좀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오를 때가 된 겁니다. 게임주도 영상 올렸죠. 마찬가지 게임주도 이 기술적 영역 안에 있는 거고 진짜로 전고점을 탈환해서 갈 만한 섹터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 사고 그런 건 아니죠. 두산중공 맞아요.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주시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더욱더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될 시점이세요. 여러분께서 다양한 것들, 차트 분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 매수를 하고 또는 이제 손절을 하고 이런 기준을 더 명확하게 세우셔서 이제는 짧게 치는 매매라기보다 홀딩을 하는 매매로 좀 약간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짧게 치기보다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로 가면 홀딩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대박주가 또 나오게 되죠. 시장이 좋으면요. 또 5배, 10배 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안 나오죠. 시장 안 좋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좋아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히 주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